당신들의 선조가 중국 대륙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소? 그러니 나라를 빼앗겼지. 1975년 대만의 국부 장개석이 타계한 뒤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의 중심가에 마련된 기념당. 일평생 공산주의와 싸운 장개석의 동상은 중국 본토가 있는 서쪽을 향해 건립되었다. 중국 본토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한때 장개석의 국민당은 오택동의 공산당보다 세가 훨씬 강했고 상해에 있던 한국 임시정부와 연합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했다. 그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다. 장개석이 만찬에 한국 임시정부 이시영을 초대해 자기 고향이 옛 백제 땅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장개석의 고향은 양자강 남쪽 절강성이므로 옛 백제는 양자강 이남 지역까지 지배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장개석은 이 사실을 몰랐던 이시영에게 핀잔을 줬다. 당신들의 선조가 중국 대륙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소? 그러니 나라를 빼앗겼지. 지금 한국 학생들이 배우는 국가 교과서에는 백제가 겨우 한반도의 전라도 지방에만 머무른 나라였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EBS 한국사 교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와 상반되는 역사 기록이 있다.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시중에게 보낸 편지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시대에는 강병 100만 명을 보유하고 남으로 오월을 침략하고 북으로 유연 제노를 흔들어 중국의 큰 두통거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장개석 말대로 백제의 옛 땅이 양자강 남쪽 절강성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국 측 기록이다. 그리고 중국 측 기록인 북사와 주서에도 백제는 강좌, 즉 지금의 산동성, 강소성 등의 양자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 송서에는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를 경략해 차지했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다 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요서는 지금의 북경 인근이고 진평군은 지금의 중국 광서 지역이며 그곳엔 지금도 백제허라는 지역 이름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렇게 당대의 사료들이 백제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국사 교과서에는 이런 사실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일까? 한국고대사학회 소속 안정준 교수는 2023년 6월 백제의 대남조 외교 전략과 요서 경략 기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백제의 요서 경략 주장이 수용되어 사서에 남겨지게 된 것은 당시에 각국이 전략적 허위 정보를 전하던 외교적 관례이며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백제가 중국 동부 해안 지방을 차지했다는 중국 사료의 진위를 믿을 수 없다는 논문인 것이다. 이는 백제의 역사가 곧 중국 역사의 일부이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중국 공산당이 몹시 기뻐할 내용의 논문이 아닐 수 없다. 수나라 역사서에는 백제가 동이 강국이며 100개의 가문이 바다를 제패했다고 해서 국호를 백제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KBS가 1996년 방영한 잊혀진 땅 백제 22담로의 비밀을 보면 백제가 한반도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와 남부 연안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일본 열도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지방 행정구역인 22담로를 두고 700년을 존속한 실로 거대한 해양 제국이었던 것을 현지 취재로 상세히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해양제국 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만의 국부 장개석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그러니 나라를 빼앗겼지. 동이월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웃 나라들의 치이고 밟히고 이용당하고 호구 잡히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세요.